12월 12일입니다. 12, 12. 과거 역사에 12, 12 있었는데 그거는 전 다른 날인데 날짜는 같네요.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대법원 기다렸죠. 날짜가 잡힌 겁니다. 오는 12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 6월이네요, 벌써. 그때는 이제 2심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조국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여전히 원내 3당이고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났을 때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던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날짜가 잡히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이면 무죄 취지거든요. 막 이런 얘기, 이런 걸 기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만약에 2심 그대로 2년형이 확정이 된다면 최경철 위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 대표는? 당장 수감이 되겠죠. 그냥 그 판결 즉시 수감. 예, 지금 2년이니까 당장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직은 상실되는 것이죠. 박탈. 근거 이상의 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도 물 건너가는 것이죠. 대선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정치적인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게 뭐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마는 예. 1심과 2심이 모두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게 법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만 그 따지죠. 정도만 따지기 때문에 실형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3부 주심이 엄상필 대법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징역형을 벗어날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은 이렇게 보실 겁니다. 2019년에 기소가 된 사건이 5년 동안 무려 재판을 이제야 3심이 나오느냐. 뭐 송철호 울산시장, 뭐 윤미향 전 의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사법부가 참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국민들이 참 허탈해 하시는데 12월 12일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지사님, 네.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돼서 수감이 되고 뭐 의원직 박탈되고 이런 과정이 거치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조국 혁신당이 좀 혼란을 피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당 이름이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대표의 이름을 쓰기가 조금 민망하겠죠. 그러면 당명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는 불가피하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대표가 대법원에 형 확정이 된다면 그 자체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조국 대표의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조금은 혼란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대법원에 형이 확정이 돼서 수감을 하게 된다면 국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본인이 또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정치의 길을 모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예. 뭐 이게 뭐 새롭게 드러난 일이 아니라 이제 뭐 이 날짜가 다가왔네요. 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